21세기 불로초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 불로초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요즘 쉽게 피곤하시거나 피부가 칙칙해 보이거나 아니면 술 마신 다음날 회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글루타치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글루타치온의 양이 해마다 1%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8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루타민산, 시스테인, 글리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트리펩타이드입니다. 특히 시스테인에 있는 황원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글루타치온의 주요 효능 4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다른 항산화 물질들과 다른 점은 글루타치온이 세포 내에서 직접 작용한다는 거예요. 비타민 C나 E 같은 것들은 주로 세포막에서 작용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세포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DNA 핵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해줍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간 해독 기능 강화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공기 중에 각종 오염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이것들을 해독해야 합니다. 이때 글루타치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간에서 해독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에서는 시토크롬 P450이라는 효소가 독소를 변화시키고 2단계에서는 글루코론산 결합 황산화 메틸화 그리고 글루타치온 결합을 통해 완전히 제거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데 글루타치온은 특히 2단계 해독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만약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1단계에서 만들어진 중간 독성 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중간 대사물질 독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술, 약물,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럴 때 글루타치온이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실제로 간염이나 간경화 환자들에게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알코올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성 물질인데 바로 이것이 숙취의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먼저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한 다음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되는데 글루타치온은 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제거해서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중금속 해독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수은,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데 글루타치온이 이런 중금속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고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중요한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최적화시켜주죠. T세포의 경우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증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이토카인 생성도 감소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들 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신호물질인데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면역 반응 자체가 약해져요. 또한 글루타치온은 인터루킨 1베타나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서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뿐만 아니라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각종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실제로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에게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발표되면서 면역력과 글루타치온의 관계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미백 효과입니다. 이건 부가적인 효능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죠.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멜라닌은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글루타치온이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또한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환원시켜서 색소를 옅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백 주사의 주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화장품이나 영양제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다른 효능들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에는 이것 말고도 더 놀라운 효능들이 있어요. 먼저 신경계 보호 효과입니다. 뇌에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는 글루타치온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운동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데 글루타치온이 이를 중화시켜서 근육 피로를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해줍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들에게 글루타치온을 보충했을 때 지구력과 회복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게서 글루타치온 수치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고 보충했을 때 폐 기능이 개선됐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루타치온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식품들부터 살펴볼게요. 아보카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27.7mg의 글루타치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금치, 글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마늘, 양파에는 글루타치온 자체보다는 황화합물이 많아서 체내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줍니다.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호두 등에도 상당량 들어있고 특히 신선한 상태에서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일부 손실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식품으로만 충분한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충제 형태로는 경구용 캡슐이나 정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위산에 의해 분해되기 쉬워서 흡수율이 10에서 15%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리포좀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체내 흡수율을 30에서 4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좀이란 인지질로 만든 작은 캡슐인데 글루타치온을 이 안에 넣어서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설화정 형태도 있는데 이건 혀 밑에서 직접 흡수시키는 방식이라 위를 거치지 않아서 흡수율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사나 정맥주사 형태로도 사용하는데 이건 주로 피부 미백이나 간 해독 목적으로 쓰입니다. 흡수율은 100%로 가장 높지만 비용이 비싸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하루 권장량은 250에서 500mg 정도인데 과량 복용하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질환, 특히 간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글루타치온은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보다 다른 영양소와 함께 복용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C, 알파리포산, 셀레늄과 함께 복용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다시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알파리포산은 글루타치온의 재생을 도와주며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효소의 구성성분이에요. 그리고 NAC 즉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성분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글루타치온의 전구체 물질로 체내에서 글루타치온 생산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NAC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글루타치온 보충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증상들을 겪고 계시다면 글루타치온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글루타치온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둘째, 잦은 감염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면역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고 이는 글루타치온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 문제입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거나 트러블이 자주 생기고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면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어요. 넷째, 간 기능 저하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회복이 늦거나 간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자주 생기는 것도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여섯째,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도 뇌에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글루타치온을 늘리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운동은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해서 글루타치온을 소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금연 금주도 중요합니다. 담배와 술은 글루타치온을 빠르게 소모시키거든요. 특히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함유 화합물이 많은 마늘, 양파, 십자화과 채소들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사우나나 온탕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해독 능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환경 독소 노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농약이 잔류할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드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고 공기 정화에도 신경 쓰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루타치온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안전지만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흡입형 글루타치온을 피하셔야 해요. 기관지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경구용은 문제없습니다.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도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화학요법을 받고 계신 암 환자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글루타치온이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식품들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루타치온 부스터 스무디입니다. 아보카도 반개,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작은 송이 몇 개를 살짝 데쳐서 식힌 것, 사과 반개, 레몬즙 1큰술, 그리고 물이나 우유 200ml를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맛이 좀 특이할 수는 있지만 글루타치온 함량이 정말 높아요. 여기에 꿀이나 바나나를 조금 넣으면 단맛이 더해져서 드시기 편할 거예요. 두 번째는 마늘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살짝 데치세요. 마늘 5개 정도를 편으로 썰고 올리브오일 2큰술에 마늘부터 볶아 향을 낸 다음 브로콜리를 넣고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파 반개도 추가하면 더 좋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리 시간을 짧게 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방울토마토 15개 정도와 아보카도 1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아스파라거스 5개 정도를 살짝 데쳐서 식힌 후 적당한 길이로 잘라 추가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오일 3큰술, 레몬즙 2큰술,
다진 마늘 1개, 소금, 후추 약간을 섞어서 만들고 샐러드에 뿌려서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 있는 샐러드가 완성돼요. 네 번째는 글루타치온 수프입니다. 양파 1개와 마늘 5개를 올리브 오일에 볶다가 브로콜리 1송이와 아스파라거스 10개 정도를 넣고 물 500ml를 부어 끓여주세요. 야채가 익으면 믹서기에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넣으면 크리미한 질감과 함께 글루타치온 함량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시금치 마늘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면을 삶는 동안 올리브 오일에 마늘 6개 정도를 볶다가 시금치 한 봉지를 넣고 살짝 볶아주세요. 삶은 파스타면과 파스타 삶은 물을 조금 넣고 버무려주면 간단하지만 맛있는 글루타치온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어요. 정리해드리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간, 해독, 면역력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간 해독과 면역력 강화는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글루타치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스트레스, 가공식품 등으로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있거든요. 21세기 불로초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 하지만 무작정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시고 그 위에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추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 한 스푼이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상품이 필요이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